직업 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드디어 대망의 39강 시작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 임금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킨을 적정하다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와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여기 빨간색 보시면 2018년도에는 근로자 수가 이렇게 했는데 2019년에는 이렇게 했다. 근데 이 기업의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19년도 적정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적정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제 먼저 2018년 1인당 노동 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18년에 볼까요? 2018년에 생산량이 몇 개였죠? 100개였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10원이었고요. 그런데 근로자 수가 몇 명입니까? 40명이었던 거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개를 만들었고 하나에 10원이었으니까 1000원이겠죠. 1000원. 1000원인데 40명이 만들었으니까 1000원 나누기 40 하면 25원이 2018년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해에 몇 개를 만들었고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었나. 그래서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019년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2019년은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120개 만들었죠? 얼마입니까? 12원. 그러면 120 곱하기 12, 1440원이죠? 몇 명이 만들었죠? 근로자 수는 50명. 그러면 생산성이 28.8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의 적정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가 28.8원, 2018년도가 25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25, 기준이 25죠? 25분의 28.8 빼기 25 이런 식으로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가 좀 이상한데 보시면 이해 가시죠? 25분의 28.8 빼기 25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25분의 3.8 곱하기 100 하면 계산하면 15.2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노동 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노동 생산성 계산은 더더욱 쉬운 문제입니다. 예, 몇 개를 만들었냐, 단가가 얼마냐, 몇 명에서 만들었냐 계산하시면 됩니다. 193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계산하십시오.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릿수까지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볼 때 이 문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해라. 그리고 실업률을 구해라. 그리고 고용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공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공식, 실업률에 대한 공식, 고용률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걸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보이시죠? 이 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총인구, 이제 우리 경제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할 때 총인구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를 말합니다. 총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전 연령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15세 이상의 인구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5세 이상의 인구를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15세 이상은 생산 가능 인구인데 15세부터 뭐 100몇십 살까지 다 생산 가능 인구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두 개 나누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실업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아닙니까? 일을 안 하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아니에요? 아니죠. 실업자지만 일을 했다가 실업을 했죠. 다시 구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모두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눕니다. 이 취업자는 다시 임금 근로자로 표시하는데요. 이 임금 근로자는 상용직과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또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할 때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누굽니까? 생산 가능 인구 보이시나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니까 이 표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 400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입니까?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취업자 다 포함한 거예요. 취업자 200명, 실업자 20명. 이 단시간 근로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볼까요? 일용직 근로자, 정규직을 희망하는 임시 근로자. 이 전부 다 임금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임금 근로자에 들어가고 취업자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명, 20명, 10명 경제활동 인구가 230명이네 라고 계산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밑에 줄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 단시간 근로자는 이미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미 돈을 벌고 있잖아요.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은 아니지만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자 20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은 이 취업자 20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입니까? 이 표에서 220명.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400명.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220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나왔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0. 네. 그럼 볼까요? 경제활동 인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취업자 수 더하기 실업자 수 220명.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4,000명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0분의 생산 가능 인구 400분의 경제활동 인구 220. 400분의 220 곱하기 100을 하면 참가율은 55%가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실업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인 거예요. 아까 우리 계산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었죠? 경제활동 인구가 220명이었습니다.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죠.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220명입니다. 실업자는 몇 명이죠? 실업자는 20명이죠. 20명. 그러면 여기 실업률 볼까요? 220분의 20 곱하기 100을 하면 9.1%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그러니까 총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몇 명 했느냐, 이게 고용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아까 생산 가능 인구 400명, 취업자는 200명, 4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니까 50%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표는 외우셔야 되고, 경제활동 인구 생경 이렇게 외운 거예요. 생경. 경제활동 인구 생경이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경실, 고용률 생취, 고용률 생취, 이런 식으로 생경, 경실, 생취,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는 머릿속에, 지금 이 표는 그냥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194번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아까와 같은 문제입니다. 항상 이 오른쪽 표를 기억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실업률 아까 기억나시나요? 실업률, 기억나시나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를 구해야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총 생산 가능 인구는 아까 몇 명이었죠? 35,98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비경제활동 인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5,986 빼기 비경제활동 인구 14,176명을 빼면 21,270명, 이 숫자가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업자입니다. 그럼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여기는 지금 취업자 수만 알려주고 있죠. 똑같이 경제활동 인구 수에서 이 취업자 수를 빼면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기억나시나요? 21,270명, 21,270명인데 일을 하는 사람들 21,149명,
149명을 빼면 1121명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실업자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21,270분의 1121 곱하기 100을 하면 5.27%가 남습니다. 이게 실업률이 됩니다. 두 번째, 임금 근로자 수를 계산해라. 이제 임금 근로자 수가 우리 아까 여기 표에 보면 임금 근로자 수는 상용직, 임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다 포함하고 있죠. 여기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다 표시해주고 있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 수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더하면 12,819명입니다. 임금 근로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다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기억나시나요? 경제생경, 경제생경,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죠. 35,986, 35,986분의 경제활동 인구는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21,270명, 21270 곱하기 100 하면 59.11%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면 사실은 공짜로 받는 점수입니다.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였죠? 경제활동, 생경, 실업률, 경실, 고용률, 생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5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금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될 때 두 기업의 임금 탄력성을 구해라. 탄력성, 노동 수요 탄력성, 임금 탄력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임금의 변화율과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 노동 수요 탄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A그룹입니다. 7,000원에서 8,000원이 될 때 노동 수요량, 노동은 몇 명이었습니까? 20명에서 19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치면 공식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 7,000원일 때니까 7,000원일 때 20명일 때 20분에 몇 명이었냐? 어떻게 바뀌었냐? 19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었는데 2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에 19 빼기 20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결국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그러면 5%가 됩니다. 임금의 변화율은 똑같습니다. 7,000원 분의 8,000 빼기 7,000 하면 14.3%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노동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14.3% 분의 5% 곱하기 100을 하면 0.35가 낮게 됩니다. 이게 A그룹의 임금 탄력성, 노동수요 탄력성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입니다. 그럼 B그룹은요? B그룹은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20분의 18 빼기 20 곱하기 100, 10%죠. 2니까. 똑같은, 이제 임금은 똑같이 14.3% 하면 이렇게 0.7%가 남게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96번입니다. A회사 9월 말 자원수는 1000명이었고 신규 채용 수는 20명이었습니다. 전임 임원 수 80명이고 10월달 입직률과 입직률의 의미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 입직률이 뭐냐? 전월 말, 지난달 말에 우리 회사 고용자 수가 몇 명이었냐?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몇 명이 들어왔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9월 달에는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신규 채용으로 20명, 80명, 총 1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직률이 높은 거죠. 사람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입직률이 높다라는 의미는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고용에 왔다 갔다 한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0월달 입직률을 볼까요? 전월 말 사원수가 몇 명이죠? 전월 말에 1000명이었습니다. 해당 월 신규 채용은 100명이죠. 100명. 9월 말 사원수분의 10월 중과 노동수 이렇게 하면 100명 곱하기 100, 100분의 100과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10%. 이게 이 회사의 10월 입직률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계산 문제가 사실 제일 쉽습니다. 197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답하시오. 단 정답함에 약을 꼭 붙이십시오. 약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너무 급하다고 안 붙이면 안 됩니다. A 기간의 구인 배율은 몇 명이냐? A 기간의 구인
배율은 몇 명입니까? 이 공식은 A기간의 신규 구인 인원수와 A기간의 신규 구직자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규 구직자는 이만큼이고 구인은 이만큼이에요. 계산은 신규 구직자 분의 신규 구인을 하면 됩니다. 신규 구직자 분의 신규 구인. 간단합니다. 구인 배율은 뒤에 있는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함정입니다. 그냥 신규 구인 배율, 신규 구직자 분의 신규 구인 하면 계산하면 약 2.4% 나오겠습니다. 그 정답을 A기간의 구인 배율은 딱 약 적어주시고 약 0.24이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B기간의 구인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죠. 93만 8,855분의 29만 9,990을 하면 계산을 딱 하면 0.32%가 나옵니다. 그러면 B기간의 구인 배율은 약 0.32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 100% 보면 100% 합격할 수 있다. 이 강의를 1강부터 39강까지 총 197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이 뒤에가 더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A기간의 취업률을 물어봅니다. 취업률을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A기간의 신규 구직자 분의 A기간의 취업자 수입니다. A기간의 신규 구직자 분의 취업자 수. 그러면 똑같이 이걸 43만 6,746분의 36,710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취업률 나오고요. B기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 A기간과 B기간의 경제활동은 이제 봅시다. B기간은 취업률이 12.68이죠. 아까 구인 비율도 0.32죠. 더 높죠. 그러니까 B기간이 A기간보다 구인 비율과 취업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 동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런 문제 그냥 딱 A기간 구인 배율, B기간 구인 배율, 취업률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뭐 묻는 거냐면 뭐가 더 좋냐, 어떠냐 이런 거 쓰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약간 데자뷰 같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 1강부터 39강까지 197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 배우면 100점을 맞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달달달달달달 다 외워가신다면 60점, 70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공부의 절대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대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대량이 1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절대량이 50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업상담사 카페, 네이버 지식인 보면 일주일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30일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글 있지만 그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공부를 해서 이 시험에 꼭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을 텐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강의인데 잘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의 그 인왕사 호랭이 분께서 이런 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제 마음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이 말 정말 제가 딱 기억에 남았는데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합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